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관련되어서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머리를 좀 시원하게 지금 잘랐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가을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 가을에 여러분들 뭐 가족들과 어떤 여행을 가끔씩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는 한번 제 시간적 여유를 내어서라도 동해 바다로 해서 한번 좀 갈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형사사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아마 저번 주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한 사건 빼고는 다 형사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그 건설사들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리고 건설사들은 좀 많이 지금 이곳저곳에서 준공하고 해봤기 때문에 그 시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은. 아니면 시행하고 건설을 다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막상 그 관리단 집회를 하는 데에서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방향성 있게 나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따로 앉아 연락을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분명히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형사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단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하면 되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비와 관련된 어떤 항목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열람 청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 증명서를 통해서 열람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그 건축가에 얘기를 해서 뭐 과태료를 받는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관리비에 대한 비리가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바로 직행을 하시려는 분들이 제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변호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변호사가 이건 확실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증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뭐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하고 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나중에 되어가지고 이것저것 털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설령 여러분들 압수수색도 쉽지가 않을 분들은 압수수색이 되었다고 한들 그게 관련된 관리업체들은 있죠. 그 회계 자료는 자기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이 형사 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또 그 변호사 선임료를 그렇게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들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변호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저도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형사사건은 있죠. 확실한 그 물증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추측성으로 여러분들 경찰에서 아니면 검찰 측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해가지고, 뭐 정관 출신 변호사분들을 대동해서 한다고 한들 물증이 없는 거를 여러분들 억지로, 뭐 형사사건 처리가 되는 것처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제 말씀을 아마 꼭 믿으시고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거의
거의 제 말씀은 아마 거의 95% 이상일 텐데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있다고 해서 형사사건을 바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형사사건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여기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는 알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분명히 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분명히 제가 주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사항이니까 꼭 있죠, 여러분들.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사사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형사사건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형사 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꽤 많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고 법적인 검토를 완벽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벌이 100% 다시 처벌이 100% 된다는 확신이 있는 물증 속에서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몇몇 분들한테는 분명히 이 사건은 됩니다라고 한 부분은 분명히 됐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각종 거기에 따른 형사사건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한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폭행을 했다든지 뭐 폭행죄, 상해죄, 폭행치상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차이점 이런 것도 아마 알려드린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간에 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예전에 아마 단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그분은 지금 그쪽에 어쨌든 그 관리인이라는 그분이 오히려 원래 단전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 꺼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여튼 그것도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 있죠, 여러분들. 경찰 측에서 검찰로 이렇게 송치가 될 때 송치 의견서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셨을 때는 거의 99%가 있죠, 여러분들. 불기소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있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고소하시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증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들고 그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물론 그 변호사분들하고도 이야기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변호사만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많이 도움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방향 감각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좀 그런 방향이 어떨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필요한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아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변호사를 믿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원래부터 어떤 사건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다 안 다음에 변호사를 그 어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절차적인 관계에서 여러분들 필요하니까 이렇게 선임을 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조언을 구하신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분한테 100% 맡기면 그분들이 뭐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뭐가 안 됐을 때 여러분들 뭐가 어떻다느니 이런 문제 생기고 나중에 내가 또 앉아 고소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제가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송치 의견을 경찰에서 송치 의견이 불기소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분명히 그 다음 단계를 뭘 이렇게 경찰이든 검찰 측에
다음 단계로 송치가 의견이 넘어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 그 서류를 분명히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부랴부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 검찰에 있는 검사랑 직접 억울하시다 만나십시오. 만나셔야 되고요. 적어도 만나지 못한다면 거기에 따른 서류를 만들어서 분명히 그 제출을 하시라는 겁니다. 검찰에다가. 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불기소 처분이 나면 거기에 따른 항고라든지 재항고가 일어나는 부분인지 재정 신청을 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죠. 재정 신청은 마지막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좀 희박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랬는데 몇 년 전하고 지금의 그 과거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냥 한 여러분들 검찰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어떤 경찰처럼 하나 수사하는 그 수사를 경찰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좀 더 법률적인 잣대에서 어떤 부분의 형량을 여러분들 이렇게 나름대로를 이 법에 맞추어서 형법에 기초해서 형량을 여러분 구형하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구형을 하는 제시하는 곳이죠. 그리고 법원에 제시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측에 분명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나누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형사사건, 집합건물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있죠.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관리비 비리 관련돼 가지고 횡령 배임이라든지 그 업무방해라든지 뭐 각조와 관련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죠. 그러면 그 형사사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형법에 기초하에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물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물증 하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고소를 하더라도 100% 분명하다라는 사실이 들어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잘 적어 주십시오. 형사사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안 되신다면 뭐 변호사한테 가셔가 자문을 구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비용이 좀 힘들다면 법무사한테 찾아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확실한 기성연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형사사건 물증을 가지고 딱 제시하시고 거기에 따른 조서를 받고 상대편도 가해자 측도 조서를 딱 받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처리를 해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좀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좀 그렇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좀 지금 저번 주에 한 10분 중에서 9분이 그런 경우가 계셔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변호사하고 다시 상의를 하시라고 했고요.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무책임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 이렇게 베테랑 변호사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이 사건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이제 고르지 못해서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라고 이렇게 이게 이 제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계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사전에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통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해드립니다. 보통은 안 해드리는데
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럴 텐데 좀 여러모로 바쁘신 상황에 계신 분들이죠. 아주 바쁜 상황에 계신 분들, 그런 장사를 하시고 아주 바쁜 상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좀 필요한 선에서 좀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적는 것부터 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분명히 도움을 드려서 분명히 거기에 따른 송치되어서 분명히 그 사건이 그렇게 따라서 뭔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처벌이 됐죠. 분명히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있죠. 여러분들 형사사건에 한해서는 민사사건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진행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 형사사건을 하기 전에 민사사건으로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형사사건으로 가야 되는 경우 있고, 또 다른 경우는 형사사건을 먼저 한 다음에 민사사건으로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형사와 민사를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건마다 여러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실전 경험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실전 경험이 없으신 경우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한테 이게 정말 딱한 상황일 때 그때만 저한테 반드시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저번 주에 좀 알려드렸을 겁니다. 저번 주에 유튜브에 방송을 보면 4번째인가 5번째인가 이렇게 제가 들어가 있죠. 거기로 문자로 반드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자로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상황에서 드리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분명히 또 제가 전화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통 일주일에 여러분들 한 10건 정도가 오시거든요. 그리고 카톡을 이것저것 이렇게 연락 주시면 일일이 제가 다 분명히 답변을 분명히 다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전화도 드리고 분명히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고생한 것도 여러분들 다 압니다. 특히 제가 꼭 더 이렇게 가장 고생하는 곳은 여러분들 이것이죠.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하는 곳. 이 건물이 좀 큰 곳에 관리단 집회하는 곳인데, 앞으로 시행사라든지, 그 시행사에 관련된 관리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방해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을 수도자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알아도 모른 척 하면서, 밴드를 만드셔가지고,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한테 공감을 형성을 하시고, 그런 어떤 비리 부분에 대해서 있죠. 어필하지 마시고, 그 건물에 대한 재산권, 미래 가치, 관리의 효율화 부분에만 초점을 두셔가지고 관리단 집회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막상 여러분들 실전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집합 건물에서는 고소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민사상 소송부터 하시고 이러는데, 소송을 한들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긴들 뭐합니까? 관리단이 조직이 안 됐는데 이긴들 뭐 하시냐는 거죠. 그 상장이거든요. 이긴들 뭐 하시냐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더 그 뒷단계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이불로. 여러분들 고민 잘 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처음에 관리단 집회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니면 특히 이런 것들, 악득한 관리인들도 있죠. 지분이 많아가지고 관리인 탁 돼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투명하게 새롭게 관리인을 퇴출시키고 새롭게 관리인을 뽑는,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것도 그렇고, 시행사 들어와서 관리업체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관리규약 만들어서 갖고 별짓 다 하죠. 그게 맞는 것처럼. 그건 아닌데, 그렇죠? 그걸 이렇게 퇴출시키고 이렇게 관리인을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나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 그러니까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저주저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미안해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세종하고 경기도 그리고 저거 창원 있죠. 이 세 군데 제가 연락 주신 분 있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건물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힘드시죠, 여러분들. 제가 힘드신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왜 남들이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시죠? 그리고 좀 음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뜸입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 관리단들, 조직관리관은 준비위원회 계신 분들 참 고생 많으시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관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관리단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사건은 뭐죠? 확실할 때만 하셔야 된다. 그렇죠? 확실할 때.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정확한 분들한테,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초창기 관리단 집회하는 건데 쉽지는 않다. 정말 쉽지는 않는 부분이다.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나 제가 시간 될 때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기운을 팍팍 넣어드릴 거고, 또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형사상으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닿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집합 건물이 항상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미래 가치를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집합 건물이 잘 효율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됩니다. 입점주분들, 소유자분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 관리비를 내시는 분들이 주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민주사회에 맞춰서 이렇게 의견을 서로 제시해서 잘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